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 87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의 소녀가장 민월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운영기획팀 엄지혜 활동가입니다. 고마워. 네, 오늘은 저희가 몇 번이고 이걸 합시다 했는데 이제 너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방송이 저희 한 2번, 3번 정도 엎어졌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방송을 드디어 하게 됐는데요.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조선일보 갑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불공정 거래 강요하는 조선일보 갑질이라고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사건인가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데 일단 아주 쉽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은 네. 이제 이 조선일보가 이 자신의 관계사인 이 조선 IS에 네. 이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임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을 해왔다라는 의혹인데요. 네네. 이것을 일단 관계사란 이제 조선일보와 이제 지분과 인적 관계로 엮여 있다는 뜻을 말하고 네네. 이 조선 IS는 이 조선일보의 홍보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고 우리가 말하는 이 조선미디어 그룹 소속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 IS라는 어떤 조선일보를 홍보해주는 홍보 대행사가 조선일보로부터 갑질을 당해왔고 그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 좀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 요렇게 그렇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정말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거고 저도 이거 당연히 이제 저희 내부 일이니까 읽어보잖아요. 네. 신고서 같은 거. 등장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중간에 얘네가 뭐였더라? 다시 올라가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선 IS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등장인물이 한 4개 업체가 돼요. 네. 4개 업체인데 일단은 조선일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조선일보의 갑질 피해를 당한 이제 조선 IS 네. 그다음에 이제 조강 프린팅이라는 인쇄 업체가 하나 등장하고 이 조강 프린팅의 이 조강 프린팅의 공장과 사무실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회사인 조강 출판 인쇄 이렇게 4개 회사가 일단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조선 IS 전직 임원이었던 분이 저희 민원연을 찾아오셔가지고 내부 고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임원이 있던 시절에 이 슈퍼갑인 조선일보에게 너무 많은 갑질을 당했고 자신도 이제 퇴사 강요를 당했다 이러면서 저에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게 돼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구체적으로 제보해주신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이 조강 프린팅과의 부당 거래 강요, 불공정 거래 강요 행위인데요. 우선 일단 조강 프린팅은 이 여성 조선 등을 인쇄하는 조선일보의 특수관계사. 아직도 여성조선 나와요? 몰랐네. 네. 특수관계사인데 원래 이 조선 IS는 이 조강 프린팅하고 인쇄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인쇄 업체니까 인쇄를 의뢰를 하고 있었는데 2018년 2월 이 조강 프린팅이 이 조선 IS에 지금 업황이 되게 어려워졌으니까 이전 거래 대비 한 30% 인상안을 제시를 해요. 은근히 근데 30%면 엄청 센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제보자를 비롯한 이 조선 IS 임직원들은 당황을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 그렇죠. 지금 우리 상황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걸 받아들이면 회사의 배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 2018년 4월 이 조선 IS 대표이사가 이 조강 프린팅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상당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기사가 제시한 인상 단가로 영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기존 계약을 3월 31일로 종료한다라고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거래할 그렇게 수가 없다. 금액을 올리게 되면 우리도 너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원래 계약했던 그 기간 내로 우리의 계약을 종료한다. 이렇게 제가 원래 이해할까요? 계약 기간이 더 있는데 이제 미리 종료를 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인상 요구를 해왔으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일반적으로 회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래 단가를 요구하고 어렵다래. 그렇게 하면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일상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렇죠.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들이 이 제보자와 임직원들을 만나면서 조강 프린팅하고 계속 거래를 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조선일보 니네가 뭔데 이거거든요. 조강 프린팅? 왜? 하여튼 이렇게 강요를 했고 그래서 이거에 거부하는 임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퇴사 강요를 하면서까지 거래를 강요했다는 거죠.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그럼 당연히 드는 질문은 조선일보가 왜 끼어들어 니네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조강출판 인쇄라는 아까 말한 네네. 이 조강 프린팅에 임대업을 해주고 있는 네네.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상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소유인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아. 이 조강출판 인쇄는 2012년 기준으로 이 지분 구조가 이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가 24%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촌인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이 19%, 아. 그 다음에 큰아들인 방준호 조선일보 부사장이 18%를 가지고 이미 있는 50% 이상을 네. 넘겨버리네요. 사실상 방씨 일가가 소유한 이 조강출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네네. 그 임차인이 바로 계속 말한 조강 프린팅인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방씨 일가라고 하면 되겠죠? 방씨 일가가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이름이 뭐죠? 벌써 헷갈려. 조강출판 인쇄라는 조강출판 회사를- 인쇄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새 들어있는 조강 프린팅이 어쨌거나 계속 돈을 벌어야 그렇죠. 그 건물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건물주죠. 건물주가 이제 돈을 받아들일 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있으니까. 아, 이해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제보자는 이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자신한테 이 조강출판 인쇄로 이 방상훈 대표이사가 얻는 개인 수입이 한 월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조강출판 인쇄는 법인이거든요. 그 법인 네. 소유의 회사의 임대료를 왜 방상훈 사장한테 가지라는 일단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혹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정위에 신고를 했으니까 네, 이제 공정위가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죠. 왜 그 돈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갔을까? 네, 네, 왜냐면 네. 법인 수입인데 이걸 일단 하나 밝혀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이 제보자는 어쨌든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압박하면서 니네가 지금 조강 프린팅하고 거래를 끊으면 조강 프린팅이 이게 임대료도 못 내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계속하라라고 강요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를 했어요. 제가 실은 혼자 정리할 때는 회사가 너무 너무 복잡하죠. 많아서 네. 복잡하고 아까 말한 관계인, 뭐 법인,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게 조금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조선일보 방씨일가 이익을 위해서 조선 IS, 조강 프린팅 그리고 조강 출판 인쇄 이 세 회사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부당 거래를 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민원련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네. 신고를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분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네. 뭐 고발을 하느냐 마느냐도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근데 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셨다고 하지만 그렇기도 한데 왜 하필 민원련으로 연락을 주셨던 건가요? 사실 뭐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어쨌든 이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저희 또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니까 네네. 이거를 같이 그러니까 어디다 제보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를 이제 찾아오시게 된 거죠. 그래도 네.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앞뒤 사정을 좀 보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한번 공정위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면서 계속 들었던 거지만 그분은 퇴사를 당하신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 저희 신고서 보면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조선 IS에 있는 많은 임직원 분들이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뭐 대부분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임직원들, 그러니까 이 부당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양심 있게 그냥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 실무팀장 같은 경우나 뭐 실무진 이런 사람들이 다 인사 이동을 당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팀장에서 그 면직이 되고 네. 뭐 간부에 대해서는 뭐 경질 시도가 계속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인사 조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엄제이 활동가가 좀 사건의 흐름적으로 설명을 해줬던 거나 어쨌거나 그 안에서 뭔가 목소리를 냈던 분들 부당 거래를 할 수 없다. 우리 회사에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돼. 네, 회사가 피해가 오고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했던 분들이 뭐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 네. 이런 지점에선 저희가 충분히 불공정 거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선일보 측에서는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그쵸. 되게 강경하게 부인하더라고요. 일단 조선일보 측에서는 이 조강 프린팅에 계속 거래를 하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네, 그러나 네. 강요는 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계속 왜냐면 그 증거들이 있으니까 조강 프린팅하고 조선 IS하고 거래를 계속 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강요한 적은 없다. 그리고 네네. 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도 당연히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제보자가 말한 4천만 원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까지 뭐 그쵸. 그러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그렇죠. 한 거지 그 우리는 정도, 네. 강요를 한 게 아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막상 또 저희 이제 엄지활동가랑 신미 사무처장님이 그 제보자 분이랑 만나서 되게 일 진행을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좀 확인을 하다 보니 조선일보가 조선 IS에게 한 갑질들이 더 네.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한테 이게 슈퍼 울트라 갑인 조선일보에 무리한 요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비애적 운명의 을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선 미디어 그룹 내 조선일보가 워낙 막대하고 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네네. 그 소속 회사인 조선 IS는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방금 말한 이 부당거래 강요였고 네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조선일보를 그 신문들을 판매하는 지국들이 있었어요. 아, 네. 좀 조선일보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판매하고 뭐 사람들한테 자전거도 나눠줘서 문제가 됐던 아, 그런 네네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센터라는 곳인데 이 센터가 이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쵸. 신문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신문 누가 요즘 그렇죠, 지면으로 그렇죠. 잘 안 사보고 종이신문 잘 물론 안 사서 저도 그렇고 사서 보는 사람들 있지만 거진 다 인터넷 뉴스로 그쵸.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이 신문 판매 전담 관리하는 이 센터에 그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게 원래 네네. 조선일보 소속이었거든요. 아, 네네. 이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이 센터 업무를 조선 IS에 그냥 떠넘겼다고 해요. 그럼 또 근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네. 적자를 떠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것도 거의 신고용인데. 비상식적인 일들이 네. 다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부 안에서. 아. 되게 웃기는 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업무가 너무 손해가 발생하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그 관계사한테 그냥 너가 가져가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엄청난 갑질인데? 그럼 갑질이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 조선일보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이게 계속 조금씩 옮겨져 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제보자에 따르면 신문 판매센터 운영 강요로 지금까지 최소 30억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조직 운영에 불이익이 초래되어 구조적인 불가피해졌다라고 토로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쨌거나 저희가 어떤 조선일보 부당거래, 뭐랄까요,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에서 얘기한 그 네 가지 어렵게 얽혀있는 조선 IS, 뭐 조강 프린팅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렇게 뭔가 자신들의 적자, 조선일보의 적자를 조선 IS로 넘겨왔던 그런 행위까지 모두 다 포괄해가지고 그쵸. 신고를 한 거네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개 더 있는데 아. 사실 이건 이제 공정위가 사실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저희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쵸, 어느 정도의 그쵸. 사실관계만 파악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그 조사를 해서 어쨌든 지금 시장 질서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쵸. 조선일보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저희는 어쨌든 이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해주신 거를 들어보면 어쨌거나 저희는 제보를 받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어떤 정황들, 저희가 뭐 화면에 증거들을 뭐 다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충분히 그 대부분 증거물 보니까 노트에다 그 작성을 하셨던. 그쵸.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업무일지들이 네, 많이 네. 나오죠. 본인이 업무일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이제 제출. 네, 그래서 그런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노트에 되게 꼼꼼하게 몇 월 며칠에 누구 어디 뭐 조선일보 그쪽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러한 발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나 본인의 생각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어쨌거나 조선일보도 아니야 우리 뭐 강요한 적 없어 그냥 권유를 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만 충분히 보더라도 그 논리 되게 그 가불관계에서 많이 보이는 논리죠. 그러니까요. 그게 나는 강요한 거 아니다. 나는 강요한 거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봐 했는데 너네가 뭐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해 이런 건데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고 이게 물론 저희가 항상 주로 조선일보의 어떤 언론 보도의 문제, 나쁜 보도 문제도 주로 짚지만 이렇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어떤 경영 전반에 미꾸라처럼 뭔가 물을 흐트리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 같은 것도 충분히 잘못된 행태라서 저희가 좀 신고를 제보자님과 함께 진행을 해본 건데요. 근데 제가 또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기사 봤다 했잖아요. 네네. 미디어 오늘의 2건, 네. 오마이뉴스 1건 이렇게 있어요. 그 어떤 언론도 이거를 네. 쓰지 정확하게는 않더라고요. 미디어 오늘하고 미디어스,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이렇게 죄송합니다. 3건이죠. 미디어스. 네. 그렇게 3건. 네.
참 참담한 일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이거 보도자료도 뿌리지 네, 않았나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참 언론사에서 받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 게 이거 충분히 굉장히 보도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뭐 조선 미디어 그룹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고 넘어가면은 또 다시 우리 사회 얼마나 그 갑질 사건들이 많았어요. 당장 떠오르는 거 있으면 뭐 남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저희가 두고두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그렇죠. 갑질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이게 드는데. 사실 보면 이게 어떤 신문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쵸. 거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 조선일보가 자전거 판매 같은 걸로 되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아. 조선일보 읽으면 저희 자전거 줄게요. 원래 하면 안 되는 하면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게 요즘에 사실 뭐 근절이 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아름아름 뭐 이렇게 되고 할 있는 것 수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몰라, 전 안 받아서 몰라요. 신문 시장 거래 질서 어지럽히는 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광고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한테 갑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교란을 시키는 게 사실 뭐 독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신문을 운영하는 업체면 사실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네. 투명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조차 안 하고 있는 못하고. 거예요. 사실 기사도 개판이지만 운영도 개판이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네. 이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냐라고 하면은 결국 그 조선일보의 방실 소의 그 사주 일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쵸. 사실 그러네요, 사실. 네. 이 운영도 그 방상훈 일가를 위해서. 그쵸. 기사 쓰는 것도 방상훈 일가를 위해서. 조선일보의 뭐 현주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공정 거래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게 이 조강출판 인쇄라는 게 네네. 이번에만 등장한 게 아니라 아. 한 15년 전에도 한번 등장을 했어요. 이 조강출판 인쇄가 15년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회사이거든요. 이 방상훈 대표이사는 2006년에 이 조강출판 인쇄 주식 명의 변경 관련해서 증여세 14억 원을 포탈하고 이 법인 부회자금 4억 원을 이 조강출판 인쇄 증자 대금으로 횡령한 혐의. 그러니까 증여세 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확정받은 바가 있어요 이미 조강출판 인쇄로. 그런데 네네. 이번 2020년에 또다시 이 조강출판 인쇄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긴 거고. 네네. 네, 생긴 것이죠. 전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만 등장하는 어떤 불공정 거래 갑질이 이번에 그 방금 말씀하신 회사 조강출판 인쇄가 헷갈려. 제가 자꾸 조강 프린팅만 기억이 나고 조강 출판 인쇄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튼 저 과거에도 한번 방상훈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하다가 한번 네. 걸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또다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거를 문제화 해주지 않으니까 아름아름 그냥 넘어가는 그쵸. 것이 아닐까. 지금만 보더라도 저희가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 오늘이랑 미디어스 방금 말씀하신 거 그리고 오마이뉴스 이렇게밖에 보도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엄청 보도로 계속 크게 문제가 돼봐요. 그러면은 눈치 보느라고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희가 이건 어쨌거나 이번에 배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조선일보 측에서는 계속 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쫓아서 그게 얼마나 문제였는지 좀 진행을 해보고 이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댓글은 8274회 검언유착 실체 이대로 가려지는가 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 불기소 광고. 이것도 근데 어쨌거나 되게 제이님이 열심히 쫓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그거 연락 주고받고 이런 거 다 제이님이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이대호 변호사님을 저희가 초청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네, 차은진님께서 당황스러운 변호사님 표정이 역력하네요. 그러나 올바른 언론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꾸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꾸벅. 저희 이대호 변호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방송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차은지님 너무 감사합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은 수사심의위 이번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제도를 만든 것도 좋은 취지였을 텐데 이렇게 사용하다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민원련이 있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민원련 힘내시고 변호사님도 힘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뭐 이거 계속 쫓아야죠. 뭐 네. 열심히. 그렇죠. 사실 내일 아마 한동훈 검사장과 그 어떤 그 공모 의혹을 가지고 뭐 판단할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사실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민원연이 처음 고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작된 아니, 일이거든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발을 거죠. 했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저희가 이거 같은 날 올렸던 방송인가? 그런데 같은 날은 아니군요. 여튼 외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앞날 걱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문재인 대통령께 신임 방통위원 거부권 행사 요청합니다. 라고 저희가 급하게 이제 그날 신미사무처장님이랑 공시영 활동가랑 같이 청와대 분수 앞에 가기 전에 찍었던 방송이었는데요. 이거 댓글도 여기 앞 페이지만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네, 선웅님께서 도대체가 이명박을 거친 조선일보 출신을 점점점 하면서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김효재 씨가 그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당시 어때 부정 부패를 저질렀던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도 반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분노를 해주셨죠. 네. 시민님, 하다하다 범죄자를 다 추천하는군요.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독인 객인이라는 건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야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판과 대안이 있는 야당다운 야당이 있길 바랄 뿐인데 이젠 야당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일견 공감을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추천할 위인이 없었으면은 이런 분을 추천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 큰 거 아니잖아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미래통합당 발언이 위험하네요. 이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괜찮은데 왜? 맞는 말을 하실 것 같았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네. 네. 그다음에 뭐 한강수님께서 미통당은 부정패 정가가 한두 건 정도는 있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딱 고르는 재주가 있네. 주위에 그런 부류가 너무 흔해서 그런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이번에 방통위원 때문에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 저희가 앞으로 이제 방통위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 뭐 남은 게 MBN 종편 재승인 심사 문제도 그쵸. 있고 하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방통위원들이 본인의 역할을 잘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